자, 재개발은 왜 어려운가? 많이 어렵죠, 사실. 사람이 때문에 변수가 많아요. 보통 네, 재개발 같은 경우 상권이 강한 곳들은 재개발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권이 강한 네, 곳들. 그리고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추가 분담금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죠. 예, 네, 그래서 오래 그쵸. 걸리죠. 그분들을 다 손바뀜 시켜야 돼요. 외부 투자자들과 손바뀜을 시켜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로 다시 세팅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예,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 그리고 이제 조합장의 비리, 조합장 및 그 간부들의 비리, 이건 비리가 이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비리, 그래서 이런 조합 방식이 아니라 토지 등의 소유자 방식으로 가는 그런 구역들도 있죠. 예, 네, 근데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토지 등의 소유 방식으로 가면은 추가 분담금의 문제로부터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 해당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 수익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네,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토지 등의 소유자 방식으로 간다면 결국은 빠르게 새 아파트를 하나 받는 거에 그냥 만족을 하는 그런 사업 방식이고 그건 이제 원주민들에게 유리한 방식이죠. 예, 네, 근데 우리 같은 외부 투자자 돈을 벌려고 하는 전업 투자자들에게는 조합 방식이 좋죠. 예, 네, 그래서 그쵸. 네, 조합 방식도 조합 방식 나름인 게 추가 분담금이 완전 폭탄으로 쏟아부어지는 곳에 들어가면 또 안 좋고 네,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3억 미만 정도 수준에서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곳이면은 아주 좋은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빨리 되는 곳. 예, 네, 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자, 네, 대법원에서 동대문구 제기 4구역 저희가 유튜브로도 여기 촬영을 했고 칼럼으로도 소개를 한 제기 4구역입니다. 경동시장 뒤쪽으로 있는 곳이고 여기를 그때 설명하면서 빨리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여기가 난잡한 상권이 많아요. 유흥 상권, 네, 방석집 같은 아주 안 좋은 아이들에게 아주 안 좋은 상권이 많은 곳인데 동대문 구청, 동대문 경찰서, 그리고 교육청이 합심을 해서 유해업소를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수단으로 재개발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해업소를 없애고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기 4구역이라는 재개발을 그리고 그 앞쪽으로 또 가로주택 구역을 또 새로 선정을 해서 둘 다 지금 힐스테이트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곳인데 사실은 여기가 조합 설립이 무효가 됐어요. 잘 진행되다가. 이 스토리가 있죠. 네, 여기 뉴스 기사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어, 5분의 4 이상이 동의하여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갖췄으나 동의서 4장에 비용 분담에 대한 사항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던 것이 문제가 됐다. 근데 이때 좀 타이트했어요, 규정이. 예, 개정 전이어가지고. 어쨌든 뭐 이제 법을 철저하고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면 무효가 맞죠. 네, 내장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래서 네, 근데 이때 당시 이게 무효 판결이 날 때쯤에 막 2주 한다 뭐 그런 네, 때쯤이었어요. 예. 70%가량 이주가 했었죠. 많은 네, 그렇죠. 70% 정도 네, 이주를 했죠. 그래서 2주 한 후에 이런 무효 처분이 나와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사업이 중지가 돼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시작을 하죠. 다시 네. 시작을 하는 곳입니다. 진짜 억울할 것 같아. 그 서류는 그러니까 서류 자체에 그 하자가 내장에 있는 그 하자가 이렇게 발생돼 그게 이 비용 분담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아서 되었다. 이 조합의 입장에선 굉장히 열이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재개발이 왜 어렵냐? 그냥 재개발 물건 사가지고 내가 그냥 잘 되면 되겠지. 입지가 좋으니까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누군가가 꼼꼼하게 따서 이 조합 무너뜨려야겠다 해서 그걸 구청에다 신고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완전 그 조합 뭐 무효 소송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진짜 위험한 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재개발 투자하는 회원님들이나 가로주택을 투자하는 회원님들한테는 꼭 조합총회에 참석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귀찮죠. 귀찮은 건 당연한데 이 조합에 이렇게 총회를 하면서 어떠한 이런 안건들이 통과되는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게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거를 체크하지 않는다면은 내 시드머니가 다 박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우리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기 4구역이면은 청량리 역세권의 생활권 범위에 포함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뒤쪽에 홍릉 바이오시티 이슈도 있고, 그리고 동북선 착공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네라고 생각을 가만히 있다가 넋놓고 있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근데 이런 사건이 사실 최측근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보를 빨리 우리가 알아서 후딱후딱 빠져나가야죠. 예. 네. 그래서 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재개발이. 그 다음에 신중한 재건축, 로열동의 전부 소셜믹스, 벨버선 오센 재건축의 시장 냉랭. 요즘 같은 재개발파는 진짜 초반에 반짝하고 장기간 정체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랑 비교했을 때. 네. 과거에는 재개발 여기 됩니다라는 이슈화 몰이 자체가 힘들었지만 일단 그게 이슈화되고 구역이 지정되면은 그래도 잘 됐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초반에 선동하고 단톡방 선동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만 됐는데 그게 이제 의미 없이 무너지는 곳들이 많고 엊그저께 저희가 서집달 카페에 올렸지만 도봉구에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도봉구 주택가에서 도봉구 관내에서 도봉동 622번지인가 662번지인가 아무튼 거기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재개발 구역이 없습니다. 현혹되지 말라는 문구를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네. 근데 단톡방에선 창동과 방학동의 재개발을 선동하고 있어요. 네. 그거 다 물릴 거예요 아마. 거기 재개발 안 돼요 절대로. 서울시에서 네. 재개발할 마음이 없고 이미 노후도도 다 무너졌어요. 네. 그리고 상권이 강한 지역이죠.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예. 로열동의 전부 소셜믹스, 베일벗은 오세훈표 재건축의 시장 냉랭하다. 요거 같은 경우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도 날벼락을 맞았죠. 예. 네.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강남권 아파트들 지금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 되면은 다시 재건축 할 거다 하고 해서 오세훈 씨 당선되기 전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많이 매수를 했는데 지금 그게 결국 상투를 잡은 꼴이 됐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아시아 선출 그리고 음마아파트 잠실조공 5단지는 일곱 번째가 여덟 번째 반려 처분을 오세훈 씨가 또 했고 그리고 저기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완전 임대 아파트화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랑 가까운 쪽은 노인 가구를 위한 임대 아파트로 조성을 하고 그러니까 로열동 로열층을 원 조합원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아주 입지가 좋은 곳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곳으로 만들어 놓겠다. 네. 그리고 원 조합원도 일반 임대인들과 함께 섞어서 살아라.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강력하게 비대위 형성해서 안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지네만 손해죠 뭐. 네. 예, 그거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돈 벌고 다른 데 가면 되는 건데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권리가액이랑 직접적인 요인으로 공시지가라든지 대지면적 등 감정평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항목이 있지만 권리가액과 그 연관되는 간접적인 요인들, 이 요인들이 바로 기부채납 비율이라든지 용적률 비율, 그리고 분양가 협상. 그러니까 이 분양가 같은 경우 일반 분양가를 우리가 가능한 높게 받고 싶지만 그렇다면은 허그의 제한을 받습니다. 허그가 규제돼서 허그는 또 가능한 싸게 네, 반값 아파트 만들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합들이랑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엑스맨인 사람이 우리 기부채는 너무 심하다. 그리고 용적률 왜 이렇게 적냐 하면서 항의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또 비대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이 권리가액이랑 연관될 수 있는 간접적인 요인이에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죠? 이거는 재건축 사례이긴 하지만 재개발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로열동의 전부 소셜 믹스, 소셜 믹스 싫다. 임대는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임대가 많이 나서 아파트, 우리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우리 재개발 사업지 다 사업성이 나빠진 거 아니냐. 이거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서울시에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다가, 네, 예전 같으면은, 헌법에 떼법을 인정해 줄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언제까지나 2000년대 있었던 일이고, 요즘은 떼법 잘 안 통합니다. 네, 떼법에 대한 그 위기 프로세스도 다 마련이 돼 있고요. 마련이 돼 있죠. 네, 그게 제일 커요. 네. 너네들 그래서 떼법이 할 거
뻔하니까 안 해주겠다. 한번 얼마나 버티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나가죠. 저 이런 걸 보면서 좀 약간 뿌듯한 게 느껴졌어요. 제가 뭐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뭐 12년, 13년 근무하면서 그때 예전부터 좀 느끼는 건데 어쨌든 고객들의 돈을 벌어다 주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지만 진짜 옛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느낀 건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참 무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뭔가 좀 개선이 되고 우리도 선진국스러워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런 네, 거 오세훈 시장이 소셜 믹스를 강조하고 강화한다 해도 우리 돈 버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네, 이거 그냥 빠르게 빠르게 동의하고 돈 벌고 다른 데 가면 돼요. 네, 다른 곳에 계속 등기를 계속 쳐주면 되거든요. 네, 돈 버는 데 그렇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주거는 사실 주거 복지 차원도 권력자들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방향들을 앞으로 점점 어느 당이 정권을 잡던 이 방향들을 점점 강화가 될 거예요. 예. 네, 이미 통계적으로 또 그 많은 분들이 불만이신 거는 왜 이렇게 임대를 요즘 많이 집어넣냐 하지만 통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그 재개발, 재건축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의 임대를 점점 강화시키는 이유도 그런 맥락이 사실 있어요. 사실 있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런 복잡한 요건들 때문에 그냥 임대 그냥 수용해도 우리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 우리 그냥 밀고 나가자 이런 사업지를 고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석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재개발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기 재개발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는 사례,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런 사례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 그리고 실제로 성담 재개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가 아예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것도 성남시청 자료. 네. 그 원문 자료를 한번 또 보면서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